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적정한 가격에 그러한 부동산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망세의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2011년도, 12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했을 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은 부동산의 자산 거품들이 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외곽에 있는 대형 평수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그 대형 평수들, 외곽에 있는 그런 평수들의 아파트들을 무분별하게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사신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안이 됐던 것이 수익률이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원룸형의 그런 주택들, 투룸의 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수익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월세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 지역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들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이제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장들, 금리가 높았던 그런 시장들, 그리고 자산의 거품이 깨졌던 그런 시장들을 버텨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익률이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런 부동산들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들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은 어떤 투자를 했냐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4%가 수익률이 안 나온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 강남권보다는 이제 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남부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10%가 넘는, 그러니까 강남권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높은 곳을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당연하겠죠. 수익률이 4%가 되는 물건하고 수익률이 10%가 넘는 물건이 있다면 둘 중에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형의 그런 부동산들을 여러 채 많이 사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명한 소비자들, 현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 있는 수익률이 낮은 것들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상승과 하락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에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수익률이 높은 10%가 넘는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의 하락폭이 컸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이런 부동산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조정기,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런 부동산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곳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들이나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강남권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정기나 침체기에서는 그래도 수익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등락폭이 많이 떨어진 곳들을 주시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느꼈을 때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본 거와 같았던 2012년도의 시장과 같이 지금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진 가격, 부동산의 가격 등락폭이 많은 그런 부동산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덜 떨어졌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최고 호가 대비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살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클로징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가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 대비 떨어진 퍼센테이지만을 보고 많이 호가보다 떨어진 지역들만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됐던 GTX 노선들의 지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들,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이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떨어지는 현상의 폭만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급지의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함에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더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의 정책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일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장 경쟁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실 것은 내가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만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입지가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았던 지역들,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나 좋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았는데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의 규제 완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들,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제책들은 완화가 되거나 없어질 겁니다. 폐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그 3년의 폭등장 속에서 무분별하게 20번이 넘는 부동산 강화책들이 나왔는데, 그로 인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이 돼야 되는데,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규제책들이 너무나 많이 현재 나오게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완화가 될 것이고 폐지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들, 기존까지는 늘리려고 했는데 그런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강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은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투자,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데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못 사고요, 가격이 내려가도 못 삽니다. 이 두려움의 벽을 깨부시고 떨쳐버리는 시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내 스스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부단히 공부하고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함으로써 부동산의 경험치들을 쌓으면서 이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조정기, 그리고 매물이 많이 쌓여가는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나오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선택지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선택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가격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폭, 대폭락 50%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들을 보면서 이런 부동산들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을 더욱더 눈여겨보실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만약에 완화가 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여건들이 마련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폭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됐는데 대출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15억 초과의 부동산 물량들을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입지들, 그런 지역들, 그런 방법들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 지속해서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 속에서 누군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거고요. 또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제 실제로 실거래가가 많이 떨어지고 거래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PT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 거래량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팔려고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빨리 사려고 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누군가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또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누군가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건데 이 접점이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거래가가 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 빠진 급금매 같은 경우에 체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급금매의 물량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물량들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정 시점에서 이 물량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의 시장이 침체기로 가고 하락 추세로 더욱더 완연하게 간다면 이런 급매의 물량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 자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그 가격, 합리적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추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곳에서 거래량이 형성되는 그 부분이 바닥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들만을 보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동산을 보기보다는 적정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그런 입지를 가진 부동산을 관심 있게 봐야 될 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고 이 폭들이 만약에 큰 지역들, 지방 지역들,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격의 폭이 많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만을 보게 됐을 때는 본질적인 입지적인 측면의 부동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서 더욱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간 것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기 신도시의 대형 평수들을 여러 채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용 불량자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너무나 수익률의 극대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에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욕심을 좀 줄이고 본질적인 부동산의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 눈,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